우리 지역의 이슈를 짚어드립니다. 헬로 이슈토크 시작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연이은 태풍 영향권에 들었던 대구 경북도 소독약이 씻겨나가는 상황 앞에 안심할 수 없는데요. 차단 방역에 사활을 걸고 있는 대구 경북의 상황, 오늘 이슈토크에서 점검해보죠. 엄재진 매일신문 경북본사 취재부장 그리고 조정훈 오마이뉴스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최근까지 10곳이 넘는 곳에서 확진 판정이 있었습니다. 먼저 전국 상황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처음 발병한 게 지난 9월 17일이었는데요. 이후 이제 잠시 좀 이렇게 주춤하다가 다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네. 최근의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제 지난 2일과 3일 이틀 연속 경기도에서 4건의 돼지열병이 확진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포시 통진읍의 한 돼지 농가에서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파주시 문산읍의 돼지 농가에서도 확진이 최종 판명되면서 지금까지 총 13건으로 늘었는데요. 네. 김포 통진읍 농장의 경우에는 2,800여 마리의 돼지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경 3km 이내에는 총 9곳에서 24,500여 마리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데요. 또 문산 돼지 농장은 약 2,300마리를 기르고 있었는데 문산읍에는 다행히 반경 3km 안에는 추가 돼지 농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정부는 이제 김포와 파주에서 지금 기르고 있는 돼지를 모두 살처분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현재는 이제 경기도에서만 주로 발생을 하고 있지만 우리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안심하기에는 좀 이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급성의 경우에는 치사율이 100%에 이르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스러운데 지금 더 우려스러운 점은 최초 확진이 일어났던 파주 한 농가 방역에 구멍이 뚫렸다 이런 지적이 나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방역 당국이 지난달 이제 17일 날 파주시에서 돼지열병이 처음으로 발병된 걸 확인했잖아요. 네. 그 이후에 이제 그 전국 농가들이 잔반 급여를 금지를 시켰어요. 그런데 지난 1일 날 이 파주시 적성면에 있는 한 돼지 농가에서 지금까지 계속 잔반을 사용해온 것을 이제 확인을 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방역에 이제 구멍이 뚫렸다는 우려가 있는데 이 농장은 흑돼지 18마리를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뭐 울타리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또 그 여러 가지 어떤 뭐 잔반 사료도 계속 공급했고 해서 방역 당국이 돼지열병 그 예찰 과정에 질병 의심 증상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농림축산 그 검역본부에서 정밀 검사 중입니다. 실제로 농식품부는 돼지열병 중점관리지역인 경기, 인천, 강원 이 3개 시도에 돼지농장, 도축장, 그다음에 가축사료공장 이런 출입 차량 등을 전면 금지하고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10월 20일까지는 이런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원인이 밝혀져야 대응도 빨리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북한 돼지가 멧돼지가 원인이다 이런 원인으로 지금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경기도 연천에서 멧돼지가 이제 발견이 됐는데 멧돼지 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발견이 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에서 넘어온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번이 이제 그 멧돼지에서 발견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 멧돼지가 원인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고요. 또 환경부에서도 북한에 있는 북방 한계선에 설치된 철책이 우리나라와 다르게 좀 견고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부터 DMZ 내로 야생동물이 충분히 이동이 가능하고 이동이 가능한 멧돼지에서 원인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또 지금까지 13건 모두 그 남북 접경 지역인 경기도에서 다 발병이 됐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 그 유입된 야생 멧돼지가 원인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실 이 발병 원인을 멧돼지한테만 모두 이렇게 돌릴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멧돼지가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또 사실 시기상조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확진된 경기도 파주에 있는 농가는 사실 감염원을 야생 멧돼지로 확신하기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규명할 네. 거리가 너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북한 유입 하천수 조사 등 그 다양한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좀 더 원인 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원인 가운데 북한에서 내려온 멧돼지가 하나의 원인일 수 있다. 지금 이런 의견인 거고요. 올 가을 참 태풍이 잦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연이은 태풍 영향권에 들었던 우리 지역은 더 바짝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앞서 그 역학관계에 있던 농가대에서 이동 금지 조치를 내렸는데 지금은 해제가 됐습니까? 예, 지금은 다행스럽게도 뭐 큰 우려 없이 다 해제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네 번째 발생했던 경기 파주 농장의 돼지를 초래했던 군위의 어떤 농장 같은 경우도 네. 저 역학 조사를 했어요. 정밀 진단을 했는데 음성 판정을 내렸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잠복 기간을 고려해가지고 네. 이제 그 이동 금지를 시켰다가 다시 이제 그 정밀 진단 결과 사실 이제 결과 이상이 없는 걸로 해서 이제 이동 제한을 풀었어요. 그다음에 그 저 돼지열병 발생 농장에 그 들어갔던 차량이 다녀갔던 어떤 그런 그 칠곡의 한 농장도 역시 이제 정밀 검사 결과 이제 음성으로 판정됐다가 다행이네요. 다시 또 이제 그 잠복 기간을 고려가지고 이동 제한했다가 다시 재조사 결과 이제 추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제 밝혀져 가지고 함께 이동 제한을 해제했어요. 네. 다만 이제 돼지열병 발생 농장이 출하한 도축장을 출입했던 차량이 이제 그 왔다 간 영주의 이제 경북축산기술연구소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거기 우량소다 있다든지 여러 가지 뭐 파급 효과가 있어가지고 10월 7일까지 돼지라든지 분뇨 이동을 금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경북도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이제 밀집 사육이나 방목을 한 돼지 농가 또는 도내 그 8개 도축장이 출하하는 그 454농가 돼지 3,620여 마리에 대해서 전밀 검사 결과를 했는데 모두 음성으로 판정해서 이상이 없다고 이제 밝혔고요. 전체 743농가에 대한 전화 예찰이라든지 모든 도축장에 대한 어떤 환경 감사에서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일단은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경북의 상황은 음성으로 나타났지만 그래도 조금 더 이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10년 전에 이 구제역으로 고역을 겪었던 경북도로서는 이번 사태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을 텐데요. 24시간의 방역 시스템을 풀 가동하면서 아주 고강도의 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예, 그렇습니다. 경상북도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발빠른 대처를 잘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려졌는데요. 네. 경기도에서 첫 발생 농가에서 확진 판정이 내려지자마자 전국 최초로 돼지와 돼지의 그 분뇨를 다른 시도에 반입하거나 또는 반출하는 것을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이런 선제적인 조치가 두 번째 확진 판정을 받은 그 연천 농장과 역학관계에 있는 지역의 6곳의 농장이 있었는데요. 이 6곳에 있는 지역의 그 농장에서도 역학 농장이 추가로 더 늘어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발빠른 조치를 다른 그 시도에서도 벤치마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경상북도는 사실 그 지난 2016년도였죠. 이야기가 창궐을 했을 때 2016년 12월부터 그 다음에 4월까지 반입 반출 금지를 내렸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서 유일한 그 청정 지역을 지킨 선례가 있습니다. 이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다른 시도로부터 돼지 반입을 금지하고 또 반출은 영호남 지역에만 허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제 10일 이후로는 이런 조치가 좀 해제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제한적 이동을 허용하는 등 양돈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리고 또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는 이런 조치가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경북도의 조치가 다른 시도에서 벤치마킹을 할 정도다라는 설명해 주셨는데 경북도 방역 대응 정도와 대비책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경북도 동물방역과 김규섭 과장과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선 이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북도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요. 어느 정도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네, 경기도 파주에서 최초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자마자 전 시군에 22개소의 거점 소독 시설을 24시간 가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돈 농가가 밀집되어 있는 6개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 통제 초소를 진입로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농장 내 출입을 차단하고 돼지 및 분뇨의 타시도 반입과 반출을
전면 금지시키는 등 초강수의 차단 방역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아울러 방역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장을 따로 분류하여 전체 농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임을 확인하였고, 추가로 도내 전 양돈 농가에 대해서도 검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내에 가용 가능한 전체 소독 차량과 소독 장비를 총동원하여 수시로 양돈 농가 진출입로와 분조 처리 시설 등 축산 관계 시설에 대해서도 소독하고 있으며, 농가에는 생석회를 충분히 배포하여 주변에 도포토록 하는 등 차단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런 그 전염성이 높은 질병이 돌면 정말 농가가 걱정인데 지금 농민들 상황이 어떤지도 말씀을 해주시지요. 네, 농가들도 우리 도에 이제 아프리카 돼지질병이 유입될까봐 걱정이 아주 많습니다. 네네. 특히나 또 가을철 지역마다 축제도 많은데 혹시라도 오염이 될까 참석도 못하고 농장의 출입을 최대한 자제하고 소독도 평상시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사육하고 있는 돼지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매일 임상 관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농장에서는 농장의 외부인이 접근하는 걸 상당히 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3일 새벽 태풍이 지나면서 많은 비를 우리 지역에도 뿌렸습니다. 태풍 이후에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이유인데 경북도는 추가로 어떤 대비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네, 지금까지 해오던 돼지 및 분뇨의 타시도 반입 반출 금지로 인한 효과는 지금 상당히 보고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농장에 대한 소독을 한층 더 강화하고 방역 취약 농가로 분류되는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도 도태 작업을 추진하여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선제적 방역 조치를 추진할 생각입니다. 네, 경북도 동물방역과 김규섭 과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자, 경북도 대응 상황 좀 자세히 살펴봤고요. 관리가 어려운 농가 같은 경우에는 도태시키는 방법도 지금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예, 방금 저 경북도의 김규석 과장이 이제 도태도 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도태시킨다 이 말은 확진은 아니지만 관리가 취약한 농가에 대해서 농가를 상대로 이제 미리 안락사를 시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그렇죠. 선제적으로 건가요? 이제 굉장히 빠르게 대처를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 농가 위생 상태 등 이제 관리가 좀 취약한 곳을 선별을 해서 도태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도태를 시키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하지만 이제 그 태풍 제18호 미탁이 이제 지금 물러갔지 않습니까? 지나간 이후에 이제 여러 소독을 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독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이 도태만이 이제 최선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경북도가 이렇게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지침을 두고 매우 빠르게 또 매우 지나치게 이런 이름을 붙였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이제 경북도가 가축 전염병, 가축 질병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하기 위한 어떤 그런 뭐 초강수를 대응 뒀다, 방법이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방안이죠. 그래서 2015년부터 사실 뭐 경북도는 청정 지역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이제 대응 매뉴얼입니다. 매우 빠르게, 매우 지나치게 그 호불호가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이번 돼지열병 사태에서도 이게 이제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위생 관리가 부실한 농가를 대상으로 의심이나 이렇게 뭐 돼지열 확진 판정이 나기 전에 아까 이제 앞서 조 기자께서 말씀하셨듯이 미리 도태시키는 어떤 초강수를 두는 어떤 방역 관리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경북도는 이제 영양의 한 농가 110마리, 그다음에 그 경산의 5농가 2,588마리, 성주의 2농가 15마리, 구미 한 농가 23마리, 의성의 2농가에 3마리, 이래서 총 11농가에 2,739마리에 대한 그 돼지를 도태시켰습니다. 사실 영양 같은 경우는 무가축사에서 이제 사육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위생관리가 부실하다라는 판단 아래 도태를 했고요. 네. 경산의 5농가는 사실 밀집 사육이었습니다. 그래서 방역관리 밀집 사육 좀 높아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 해서 이제 도태를 했고요. 성주 같은 경우도 소규모 농가라 가지고 이 방역관리가 우려된다라는 상황이었고
구미 농가도 위생 관리가 어려워서 농가 스스로 도태를 결정한 상황입니다. 의성 같은 경우는 이제 멧돼지 사육 농가였는데 멧돼지 사육 농가 잔반을 금지했던 잔반을 급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밖에 이제 청송군에서는 지금 뭐 한 농가 한 130여 마리를 돼지로 사육하는 한 농가와 계속 이제 그 사전 도태를 이제 접촉을 설득 중입니다. 이처럼 이제 경북도는 이제 그 도태를 계속 이제 권유할 방침이고요. 여기 따른 어떤 일정 금액을 보상하기로 이제 방침을 정해놓은 상태입니다. 전염성이 굉장히 높은 만큼 주변 지역 상황을 좀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은데요. 충남 홍성에서 폐사한 돼지의 경우 다행히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달 29일이었는데요. 충남 홍성의 한 그 도축장에서 19마리의 돼지가 폐사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당시 19마리가 한꺼번에 폐사를 하게 되니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의심된다 이래서 바짝 긴장을 하게 됐었는데요. 네. 다행히 이제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 금식을 했는데 음성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당시 한 도축장 계류장에서 도축 검사 도중에서 19마리가 폐사된 게 이제 발견이 됐었는데요. 도축장 및 농장에 대해서 이제 초동 방역팀을 긴급 투입을 했고 또 그 사람과 가축 그리고 차량 이동을 모두 통제를 하고 긴급 그 방역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청 그 협조를 통해 얻었는데요. 경찰청 협조를 얻어서 헬기를 긴급하게 투입을 해서 검사 시료를 경북 김천에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옮겨서 그 정밀 검사를 의뢰를 했었습니다. 정밀 검사를 의뢰한 결과 음성으로 판명이 났고요. 하지만 이제 그 충청남도에서는 음성으로 판명이 났지만 그 긴장을 늦추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음성 판정을 받은 그 돼지들은 또 이제 한 번만으로 이제 검사를 하지 않고 동물위생연구소로 옮겨서 또 폐사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재감정을 실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백신이 없어서 걸리면 이 치사율이 100%에 달하는 점이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좀 무서운 부분인데 다행히 반가운 소식이 있다면 국내 연구진이 돼지열병 백신 연구에 착수를 했다는 거예요. 뭐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그래서 중장기 프로젝트가 되겠지만 정말 반가운 소식인 건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뭐 세계적으로 이게 백신이 없어가지고 감염되면 100% 치사율이잖아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근데 다행히 우리나라의 이제 그 정부 민간 그 연구소들이 공동으로 이제 백신 개발에 착수를 했어요. 네. 사실 프로젝트 공식 명칭이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백신 개발 국제 공동 연구라는 어떤 프로젝트 명인데 이미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돼지열병이 발병하기 전인 8월 30일 날 이 프로젝트 시작했습니다. 중앙백신연구소와 농림축산검역본부, 그다음에 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이런 등이 이제 주축이 되어 백신 개발에 나섰는데요. 여기에 이제 서울대와 중앙대, 경북대 이런 학교의 연구팀들도 같이 참여해가지고 이제 나섰습니다. 사업 기간 한 2023년까지 1차적으로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민간연 공동 프로젝트 팀들이 이제 연구에 이제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기초 단계이기 때문에 성패 여부와 상관없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백신 돼지열병이 발생한 만큼 중장기 연구 프로젝트로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에는 세종정부청사에서도 아마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 R&D 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회가 열렸거든요. 네. 농식품부라든지 중앙백신연구소 관계자들이 참여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단기 성과보다는 중장기 가능성 염두에 두고 꾸준하게 뭐 재원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투자해야 된다는 그 지적이 있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농림식품 이제 기술기획평가원도 역시 이제 가축전염병 같은 경우는 돼지열병뿐만 아니라 동물전염병 같은 경우는 백신 개발에 여러 가지 굉장히 장시간의 어떤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이것도 이제 돈과 인력, 기술이 지속적으로 지원돼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네. 앞으로 한 10년 정도의 어떤 그 기간을 보고 판단하자 네. 이렇게 봅니다.
하겠습니다. 자,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관계 당국이 강력한 대응책을 내놓고 있는 만큼 더 이상의 확산은 없어야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토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